혹시 미끄러움 주의 표지판 보면서 저기서 누가 넘어지면 이거 누구 책임이지?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? 즐겁게 놀다가 한순간에 다치고 나면 꼭 이 질문이 머릿속에 맴돌죠. 그래서 이거 누구 책임인데 오늘 바로 그 질문의 답을 한번 같이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럼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그날 그 사건의 중심으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2023년 11월 어느 노래방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.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었고 친구가 막 노래를 정말 멋지게 끝낸 거예요. 그래서 와 하면서 기립박수를 쳐주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죠. 그리고 뒤로 한두 걸음 물러서는 바로 그 순간 발이 삐끗하면서 미끄러져 버린 겁니다. 결국 이 사고로 발목이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게 됐어요.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. 만약 여러분이 그 가게 주인이었다면 혹은 다친 손님이었다면 어땠을까요? 정말 어려운 문제죠. 지금부터 법적인 단서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면서 이 미스터리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법률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공작물 책임이라는 개념인데요. 이름은 좀 딱딱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가는 카페, 쇼핑몰, 영화관 같은 거의 모든 장소에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에요. 아주 간단히 말해서 건물이나 어떤 시설에 결함, 그러니까 하자가 있어서 누군가 다쳤다면 그 주인한테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. 법에서 말하는 하자의 기준이 도대체 뭘까요? 모든 사고의 원인이 법적인 하자로 인정되는 건 아니거든요. 바로 이 슬라이드가 이번 사건의 거의 모든 걸 설명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법은 사업주한테 완전 무결한 안전성을 요구하지는 않아요. 생각해보면 그건 사실 불가능하죠. 식당 주인이 손님이 물 한 방울도 안 흘릴 거라고 어떻게 보장하겠어요. 대신에 법이 요구하는 건 통상적인 안전성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일반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수준의 안전을 말하는 거죠. 바닥이 평소에 깨끗한지, 특별히 미끄러운 재질은 아닌지, 바로 이런 것들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. 그러면 법원은 이 통상적인 안전성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인 개념을 어떻게 판단할까요? 바로 과거에 있었던 비슷한 사건들에서 그 힌트를 얻습니다. 이게 바로 판례의 힘이죠. 과거의 판결들이 현재 사건을 들여다보는 아주 중요한 렌즈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. 이번 노래방 사건을 푸는데 아주 결정적인 단서를 준 판례가 하나 있는데요. 바로 2019년에 있었던 한 헬스장 계단 미끄러짐 사고입니다. 자, 이 헬스장 사건 내용을 한번 보세요. 한 회원이 비 오는 날 계단에서 미끄러졌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. 우리 모두 비 오는 날 건물 들어갈 때 조심했던 경험 있잖아요. 근데 법원은 좀 더 깊이 들여다봤습니다. 그날 비가 오긴 했는데 강수량이 0.4mm로 아주 적었고 더 중요한 건 하루 평균 거의 400명 가까이 오르내리는 그 계단에서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넘어졌다는 사실이었어요. 이게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됐죠. 결국 법원은 헬스장 계단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안전 기준, 즉 통상적인 안전성을 갖췄고 따라서 이 사고는 시설의 하자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. 바로 이 판결이 우리 노래방 사건의 열쇠가 되는 겁니다. 자, 이제 우리가 찾은 이 열쇠를 가지고 노래방 미스테리의 문을 한번 열어볼 시간입니다. 헬스장 사건에서 법원이 따랐던 그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서요. 노래방 사건을 3단계로 나눠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, 가장 중요한 바닥 상태를 보죠. 기록을 보니까 업주는 저녁 6시에 방 청소를 다 마쳤고요. 사고를 당한 손님 일행이 그 방의 첫 손님이었습니다. 바닥 재질 자체도 특별히 미끄러운 재질이 아니었고 물기나 다른 이물질도 발견되지 않았어요. 두 번째는 손님 자신의 행동입니다. 친구에게 박수를 쳐주면서 즐거운 마음에 뒤를 보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죠. 여기서 법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주의 의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. 이게 누구를 탓하려는 게 아니고요. 우리 스스로도 안전을 위해서 주변을 살피는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아주 상식적인 원칙인 거죠. 이 두 가지 단서를 종합해보면 결론은 꽤 명확해집니다. 노래방 시설의 법이 요구하는 통상적인 안전성 기준을 위반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.
이제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을 다 맞추고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답을 내릴 시간입니다. 법률 검토 이견서에 나온 이 한 문장이 사실상 모든 걸 말해줍니다. 이 사고는 시설 자체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개인적인 잘못 내지 부주의한 행동의 결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. 네, 최종 결론입니다. 노래방 사업주는 이 사고에 대해서 법적인 배상 책임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. 오늘 우리가 파헤친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. 사업주의 의무는요, 완벽하게 위험이 제거된 무균실 같은 공간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. 그건 불가능하잖아요. 사업주의 진짜 책임은 합리적인 수준의 안전을 제공하는 거예요. 완벽함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. 바로 이 차이가 법적 책임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. 합리적인 안전과 완벽한 안전의 차이를 이해하고 나니까 앞으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고들을 조금은 다른 눈으로 보게 되지 않을까요?